자, 이제 족보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족보의 편집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족보의 첫 권에는 머리글과 조상들의 업적, 영정사진과 묘비, 세계도 등 그 성씨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들의 관계와 정보를 볼 수 있는 자손록이 들어있습니다. 자손록은 보통 6개의 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줄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각 단은 한 세대를 나타내므로 같은 단에 있는 사람들은 친형제 자매를 포함한 사촌, 육촌 형제 등과 같은 관계이고 그 아랫단은 자녀 세대이며 그 윗단은 부모 세대입니다. 각 단에는 조상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족보 이름인 보명이 가장 큰 글씨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자나 호, 출생 정보, 관직, 사망 정보, 묘의 위치와 방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관한 정보에는 본관과 성씨, 아버지,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이름과 정보, 그리고 출생 및 사망 정보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족보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85라는 숫자는 족보의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위치는 족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세는 시조로부터 내려오는 세대 수이므로 이 단에 기록된 일민은 6세 자손입니다. 능윤과 석우는 일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이고 일민은 페이지 맨 윗단에 있으므로 그 조상들의 정보는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권과 페이지로 가면 아버지 석운과 할아버지 능윤이 있습니다. 권 대신에 견상이나 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같은 권을 의미합니다. 자 명윤에서 자는 아들을 뜻하므로 아들의 족보 이름은 명윤입니다. 이제 명윤의 아내에 관한 정보를 보겠습니다. 배여양 진씨에서 배는 아내라는 뜻이고 아내는 이름이 없이 본관이 여양인 진씨입니다. 부이겸 조선전 후번은 아내 진씨의 아버지 및 할아버지의 이름과 벼슬 명칭입니다. 즉 진씨의 아버지는 이겸이며 할아버지는 선전 벼슬을 지낸 후번입니다. 외조 성주 이덕화는 아내 진씨의 외할아버지의 본관과 이름입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는 본관이 성주인 이덕화입니다. 여기에서 외할아버지의 성이 이씨이므로 어머니의 성도 이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묘, 동원, 신좌이, 이장우, 합평. 이것은 묘의 위치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인 상옥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 생, 졸 등 기본 한자를 찾으면 그 앞뒤에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군경. 상옥의 다른 이름은 군경입니다. 을사생. 생 앞에 연대는 출생 연대인데 을사년은 60년마다 반복되므로 다른 가족들과 비교하면 1545년 을사년이 됩니다. 을미 2월 18일 졸. 졸은 사망을 뜻하므로 사망 날짜는 을미년 2월 18일, 즉 1595년 2월 18일입니다. 족보에 따라 생과 졸 글자는 연대 앞에 오기도 합니다. 이젠 딸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 이형규. 여는 딸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족보에는 딸의 이름 대신에 딸의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김씨의 족보라면 딸은 당연히 김씨이며 그녀의 남편이 이형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딸의 이름과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이 없이 이름만 입력되어 있다면 그것은 딸의 이름입니다. 원주인. 딸의 남편의 본관을 표시하므로 남편 이형규는 원주 이씨입니다. 이제 입양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계 계부. 출계는 다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보내졌다는 뜻으로 그 글자 다음에는 보통 양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있는 계부는 이름이 아니라 작은아버지라는 뜻이므로 정화는 작은아버지인 상근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생부 상옥.
생부는 입양 관계에서 친아버지를 의미하므로 정환의 친아버지 이름은 상옥입니다. 그러므로 정환은 상옥의 친아들이지만 작은아버지인 상근의 아들로 입양된 것입니다. 이것은 큰아버지에게 입양을 간 경우입니다. 출기의 백부. 백부는 큰아버지를 뜻하므로 영석은 큰아버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맨 아랫단의 자손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표시하는 정보입니다. 3권 330. 영석은 페이지의 맨 아랫단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영석의 자손들이 족보 3권 3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